먼저 금융위원회 이명순 금융소비자국장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 주요 과제를 주제로 한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명순 국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이명순이라고 합니다. 행사에서 방역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마스크를 제가 여기 얘기 발표하면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건지 그럼 벗고 하겠습니다. 신경을 주최 측에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시니까 여하튼 참여자 입장에서는 적극 협조해 드려야 되니까 한번 여쭤봤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헤럴드 경제 포럼이라는 귀한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릴 내용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등 하위 규정 제정의 주요 과제입니다. 현재 시행령 등 하위 규정 제정안을 만들고 있는 중인 만큼 작업 중인 제정안 초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나 하기는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먼저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다만 오늘은 제정안을 마련하는 그 과정에서 당국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우선 법률 금소법입니다. 금소법이죠. 약칭으로 이제 보통 금소법이라고 합니다. 우선 금소법의 제정 경과와 핵심 내용을 간단히 되짚고 시행령 등 제정에 관한 사항을 사전 규제 강화, 사후 구제 지원, 금융소비자 정보 역량 제고, 감독 체계 구축 이렇게 4개의 챕터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 제정 경과 및 일정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금소법은 18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된 지 약 8년 만에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가운데 표 내용 표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은 당시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쟁점을 간단히 기술한 것인데 이 중에서 위쪽부터 3가지 사항은 논의 과정에서 특히 여야 간 합의가 어려웠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으로 제재가 대폭 강화되는 만큼 그 성과를 보고 추후 도입 여부를 판단하기로 하였고, 두 번째 집단소송제 도입은 당시 법사위에 상정되어 있던 집단소송법 개정안에서 함께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손해배상 입증 책임 전환의 경우에는 그 적용 대상, 전환 범위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우선 설명 의무에 한해서 도입하는 걸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그리고 금융업권, 연구원 등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해서 시행령 등 하위 규정 제정안을 마련 중입니다. 벌써 한 달 반 정도 돼가는 것 같습니다. 법이 내년 3월 시행인 만큼 금융회사 등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2개월 전, 그러니까 시행 2개월 전이니까는 내년 1월까지죠. 내년 1월까지는 제정 작업, 시행령 제정 작업을 그리고 하위 규정, 감독 규정에 대한 작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소법의 내용을 크게 4개 단락으로 구분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전 규제가 강화됩니다. 모든 영업행위를 직접 판매업, 대리중개업, 자문업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해서 법적 등록 요건을 마련하였으며 그동안 개별업법에 일부 도입되어 있던 6대 판매 규제가 원칙적으로 모든 업권에 적용됩니다. 둘째, 사후 구제에 있어서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 분쟁 조정 제도 개선 등과 관련해서 새로운 제도가 다수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런 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금융거래 과정에서의 정보 비대칭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금융 소비자의 정보 역량 강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비교 공시 체계 확립 그리고 금융 교육 등 그동안에는 법률적인 명시적인 근거 없이 정책 당국, 금융 당국의 정책적인 노력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던 그러한 금융 소비자의 정보 역량 관련 인프라에 관한 사항도 아울러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독 기관의 집행 능력 강화를 위한 조치 수단으로서 판매 제한 명령 그리고 징벌적 과징금 등이 도입됩니다. 시행령 제정의 큰 방향입니다. 한 페이지 따로 되어 있는데요. 시행령 제정과 관련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말씀드린 4개 챕터별 큰 방향을 말씀드리기 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저희가 이 금융 소비자 보호법 제정 과정에서 국회에서 겪었던 작은 에피소드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피소드이기도 하지만 시행령 작업 과정에서 저희가 계속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될 원칙 같은 것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저희가 금소법 제정안과 관련해서 주요 쟁점에 대해서 의원실마다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드릴 당시에 그때 모 의원님의 보좌관께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입증 책임 전환이 설명 의무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도입이 되었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 의무와 관련해서 설명 의무의 내용인즉슨 금융회사가 판매업자나 대리중개인이죠. 금융회사가 자신이 설명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했다는 사실을 자필 서명이나 녹취록 등으로 확인받으라는 건데 자필 서명 같은 걸로 금융회사가 설명 의무를 준수한 걸로 본다면은 설명 의무가 오히려 금융소비자 보호가 아니라 금융회사의 면피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닌가요?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 작업을 소개하는 언론 보도라든지 금융회사가 얼마만큼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그런 노력들을 추가적으로 도입하는지를 소개하는 기사들 이런 사이사이에 일부 언론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 그 보좌관으로부터 이 얘기를 누군가 맨 처음에 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 얘기를 그 보좌관께 들었을 때는 그렇게 간단하게 허투루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규제를 우리가 설마 설계하겠습니까? 그런 걱정은 뭐 접어주시죠 하는 그런 눈빛으로 그런 표정으로 그 보좌관을 바라보면서 설명도 드리고 이 우리 당국의 법과 관련한 우리의 진정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믿으셔야 된다. 금융회사들도 설마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이 질문을 저를 포함해서 이 금소법 하위 규정 제정을 담당하고 있는 TF 멤버들 모두 이 질문을 각자 스스로 반복해서 되뇌이고 자신 있게 그 답변을 아니다, 아니요라고 과연 할 수 있는지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소법이 단순히 상징적인 조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려면 현장을 이해하고 그리고 제도를 섬세하게 설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하위 규정 작업 과정에서 이러한 생각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4개의 단락별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까지도 딱딱하셨겠지만 지금부터는 더욱 딱딱한 설명이 될 듯합니다. 시행령이나 이 하위 규정 제정과 관련해서 최대한 딱딱하지만 최대한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사전 규제 강화 파트입니다. 그중 첫째 진입 규제입니다. 시장의 모든 플레이어는 3개의 영업 유형과 4개의 상품 유형을 기준으로 총 12개의 등록 단위로 분류되고 각각에 대해 등록 요건이 마련됩니다. 실질적으로는 현재 법상 등록 요건이 없는 대출 모집인, 리스, 할부 중개인 등이 주로 등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른쪽 표가 시행령으로 규정할 사항들인데 금소법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기존 질서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규정할 생각입니다. 그동안 비교적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으나 금소법 제정으로 변화가 생기는 부분이 자문업입니다. 사실 그동안 금융투자업에는 자문업이 있었으나 다른 업역에서는 자문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특히
금소법상 금융상품 자문업자는 판매업 겸용 금지를 원칙으로 하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판매 권유 행위와 자문 행위의 구별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내부 통제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소법상 내부 통제 기준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 통제 기준과 가장 차이가 나는 특징은 대리중개업자도 금융회사의 규율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대리중개업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이 커집니다. 시행령에서는 금융회사들이 내부 통제 기준으로 규율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기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 통제 기준과의 충돌이나 중복 등 시장에 금융회사에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각 업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규정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안착이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 규준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셋째는 6대 판매 원칙으로 통칭이 되는 판매 규제 부분입니다. 금소법에 도입된 6대 판매 규제에 대한 시행령 규정은 동일 기능, 동일 규제 구현을 위해서 기존 규제를 일관되게 적용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께서는 대부분 익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각각의 규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적합성 원칙은 금융회사가 고객을 파악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고객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의 권유를 금지하는 규제입니다. 참고로 이 페이지 보시면은 6대 원칙이라고 했는데 한 개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 것은 적정성 원칙인데 금융회사의 상품 권유 없이 고객이 직접 청약을 하는 경우에 해당 상품이 고객한테 적합하지 않다면 그 사실을 고지하라는 의무면서 적합성 원칙과는 어떻게 보면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개념입니다. 두 번째, 설명 의무는 금융 소비자의 정보 열의 해소를 위해 중요한 규제로서 시행령에서는 고객이 보다 쉽게 상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셋째, 불공정 영업 행위 금지는 쉽게 말하면 금융회사의 갑질 행위 방지 규제입니다. 시행령에서는 법률에 도입된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 금지 원칙, 연대보증 금지 원칙이 구체적으로 규정됩니다. 네 번째, 부당 권유 행위 금지와 관련해서는 시행령에 금융회사의 상품 숙지 의무, Know Your Product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광고 규제의 경우에는 그동안 업권별로 다소 산발적으로 규율해 오던 광고에 포함해야 할 사항 그리고 포함하면 안 되는 사항, 금지 행위 등의 규제를 체계화하는 데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개별업법상 규제를 통합하면서 기존 규제의 적정성도 다시 점검해 나갈 계획이며 기존에 없던 새로운 규제는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가급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4개 챕터 중 두 번째 파트인데요. 사후구제 지원 부분입니다. 새로운 소비자 권리의 도입과 분쟁 조정 제도 개선 두 가지입니다. 새로운 소비자 권리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법 계약 해지권의 핵심은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해지로 인해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비자가 금융회사의 위법성을 어떻게 주장할지, 금융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규정이 제도 설계의 관건이라 생각됩니다. 청약 철회권은 계약 후 숙려기간 부여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다 확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대되고 있으며 철회 시에 원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특성상 투자성 상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료요구권은 소비자의 방어권 보장과 금융회사의 과도한 자료 제출 부담 간의 균형을 고려해서 제도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분쟁 조정 제도인데요. 이 분쟁 조정 제도와 관련해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이 현행 분쟁 조정 절차인데요. 기존의 분쟁 조정 신청인들의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가 신청건이 분조위의 심의를 받지 못하고 실무자선에서 종결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조위 상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보다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의 관련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분조위 심의 결과에 대한 당사자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전문 분야 경영 요건을 신설하고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당사자의 위원회 출석, 항변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계획입니다. 4개 챕터 중에서 세 번째 챕터 금융소비자 정보 역량 제고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선 국가금융교육 추진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소법 제정 전부터 금융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개선 과제를 발굴을 한 바가 있고 최근에 전체적인 금융교육 개선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참고로 이 왼쪽에 보시면은 왼쪽에 조그만 박스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실태조사 당시에 금융교육 관계자 인터뷰 내용인데요. 뭐 저희도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자세히 얘기하기는 좀 불편한 측면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새겨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제가 반성하는 의미를 담아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은 이게 여하튼 실적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실제 금융교육이 필요한 분들한테 필요한 내용을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금융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제대로 역량을 제고하는 데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모든 금융교육과 관련된 주체 금융위원회부터겠죠. 전부 다 얼마 몇 건을 몇 명을 대상으로 몇 회 실시했다라는 실적을 채우는데 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급급하다라는 그런 인터뷰 내용입니다. 저희가 반성도 제대로 하고 대책도 제대로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금융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발표할 기회가 있을 때는 이 내용을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고요. 법 제정으로 법정 기구가 된 이제 금융교육협의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시스템이 보다 소비자 친화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4개 챕터 중 마지막으로 감독체계 정비 구축입니다. 판매 제한 명령제의 경우에는 금융권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만큼 시장의 수용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발동 요건과 관련 절차 등을 설계할 것입니다. 또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과 기준을 잘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요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자주 회자되는 말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기는 그냥 흘려보내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우리 금융 상황에서도 매우 의미 있게 다가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저축은행 대규모 영업 정지 사태, 또 최근 DLF 파생결합 상품 대규모 손실 사태 등 우리가 그동안 겪어왔던 시행착오들은 단순히 흘려보낼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끊임없는 반성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소법 시행이 그를 위한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명준 국장님 감사합니다.